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ITK 엑셀 중에서 카운트 if 함수와 sum if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카운트 if하고 sum if 함수도 그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선 카운트 if가 단독으로 나오거나 sum if 함수가 단독으로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count if와 sum if가 같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들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count if가 나올 때, 그 다음에 sum if가 나올 때 어떤 형태로 풀어야 되는지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count if라고 하는 함수는 조건에 우리가 요 if자가 빠지게 되면 count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셀의 개수를 사용하는 함수잖아요. 그런데 뒤에 if가 들어가면서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count 만약에 예를 들어서 count if 함수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두 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첫 번째 칸에는 요 조건 범위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해당하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곳에 범위를 지정하는 거고 두 번째 여기 크리테리어라고 나와 있는 곳에서는 조건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이 조건을 입력을 할 때는 양쪽에 이렇게 큰 따옴표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직접 쓸 때는 큰 따옴표가 저절로 생겨요. 그런데 이렇게 수식 입력줄에다가 직접 입력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조건에다가 큰 따옴표를 넣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먼저 한번 봐볼게요. 여기 문제에서 보시면 요 어린이 도서수, 그러니까 어린이라고 나와 있는 곳이 분류잖아요. 분류 중에서 어린이 도서가 몇 개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시게 된다 그러면 제가 어린이 4개가 있잖아요. 그럼 정답은 4가 나와야 돼요. 그럼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count if 들어가 주시게 되면 첫 번째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곳에 범위라 그랬으니까 요 실버부터 요 실버까지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이 두 번째 칸에다가는 어린이가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를 내가 직접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칸을 이동을 하게 되면 저절로 큰 따옴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 마법사를 이용을 할 때는 직접 이 큰 따옴표를 적어주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여기 수식 입력지에서 쓰실 때는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이 요 4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문제에서는 꽃바구니 상품 개수. 그러면 여기 구분에서, 요 구분에서 꽃바구니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꽃바구니가 3개예요. 그러면 정답이 3개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데이터베이스 함수 할 때도 설명해 드린 것처럼 앞부분에 나오는 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꽃바구니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조건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다시 count if잖아요. 눌러주시고 조건이 있는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이 조건에다가 뭐라고 쓰시면 돼요? 꽃바구니.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예측했던 대로 3개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조건에 맞는 개수를 우리가 어린이 도서의 개수를 꽃바구니의 개수를 구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 밑으로 좀 한번 가볼게요. 요 밑으로 잠깐 내려가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는 이제 문제가 조금 달라지는데 요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공식을 알고 있으면 또 쉽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주행거리라고 하는 게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행거리가 평균 이상인 차량 수가 몇 개인지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평균값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평균값을 모르니까 이게 평균 이상이다라고 하는 거를 조건으로 써야 되는데 그 이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크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지만 그 값을 모르잖아요. 그죠? 값을. 그래서 뭐 이 문제가 의도하는 건 뭐냐면 제가 여기에다가 한번 평균값을 한번 구해 볼게요. 에버리지를 H 들어가서 이 평균 주행거리의 평균은 여기잖아요. 평균이 83,155가 나오는데 요거 이상이 되는 게 몇 개인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은 3개죠 지금. 83,155에 해당이 되는 거는 3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건을 쓸 때 이거를 직접 쓸 수가 없잖아요. 평균값을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 SUMIF나 count if 함수에서 조건에 뭐가 들어갔을 경우, 함수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부동어를 먼저 적고, 그러면 부동어를 적고 그 다음에 and 연산자 집어넣고 함수명, 뭐 average면 average, sum이면 sum, 뭐 median이면 median 그 함수명을 쓰고 범위, 그거에 해당이 되는 평균값을 구하려고 하는 범위를 지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요 공식에 요 문제를 대입을 한다라고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풀어볼까요? 부동어가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이상이죠. 그쵸? and 연산자 넣어줘야 되겠죠? 실자 위에 있습니다. 함수명은 지금 평균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AVER, AGE. 이거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는 거는 주행거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가서 주행거리를 범위를 지정을 해주게 되면 요거는 지금 범위 지정이 안 되니까 제가 직접 한번 써볼게요. D15부터 지금 D 얼마냐면 22잖아요. 이렇게 요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앞에 보시게 되면 요 부동어 들어갔고 이 부동어와 뒤에는 이 함수를 연결해주는 연결 연산자가 %가 들어갔고 여기서 주어진 함수는 지금 평균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에버리지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가로 안에 범위, 그죠? 평균값을 구하고자 하는 곳에 범위 이렇게 해서 해주셔야 돼. 그럼 우리가 count if 들어가서 한번 해볼게요. count if 함수에 들어가서 조건이 있는 곳은 이 주행거리잖아요. 이 주행거리 중에서 평균값 이상인 게 몇 개인지 물어본 거기 때문에 여기가 조건 범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서 크거나 같다, 이상, 크거나 같다, 그쵸? and 연산자 집어넣고 average, ERAGE 그리고 해당하는 범위가 이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가로를 닫아주고 그러면 아까 예상했던 평균값이 84,155잖아요. 이거 반올림하면 83,155가 나오니까 그거 이상인 게 몇 개냐? 이 3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count if 함수나 sum if 함수에 조건에 뭐가 들어갔을 경우 이 함수가 있을 경우에는 꼭 요 공식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조건을 대입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여기에서 만약에 and 연산자를 빼도 이거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이 부동어를 이걸 안 적어도 안 나와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셔야 돼. 우리가 이 count if 함수에서 쓰실 때 조건은 큰 따옴표 안에 넣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큰 따옴표를 부동어 안에 넣어주는 거는 이 값이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조건에 마지막에 큰 따옴표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 공식을 꼭 암기하셔서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 옆에 있는 문제도 같은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대주 대여 가격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중간값 이상인 게 제품 수가 몇 개인지. 근데 중간값을 지금 모르잖아. 그쵸? 그럼 만약에 메디안을 제가 따로 한번 구해볼게요. 여러분들은 할 때 이걸 따로 구해볼 필요는 없어요. 저는 지금 답이 몇 개가 나올지를 한번 예측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쭉 지정해주면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은 29,000원이에요. 그러면 대여 가격이 29,000원 이상인 거를 한번 찾아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4개가 나와야 돼요. 정답이. 그쵸? 그럼 한번 해볼게요. count if 함수에 들어가서 조건이 있는 곳, 조건이 들어가 있는 곳, 여기죠. 그리고 조건을 지금 count if 함수 조건 안에 함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그쵸? and 연산자. 그리고 메디안, MEDIAN 이 스페링을 굳이 암기 안 하셔도 되죠. 그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그쵸? 가로 닫고 해주게 되면 29,000원 이상인 거 4개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count if 함수는 이런 형태로 나와요. 주어지는 함수 문제가 이렇게. 그래서 단독으로 나올 때, 그 다음에 이 함수 자체 조건 안에 함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SUMIF 함수 문제 볼게요. SUMIF 함수. SUMIF 함수는 앞에 SUM은 합계잖아요. 또 if가 들어갔어요. 뒤에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도 앞에는 조건 범위, 두 번째는 조건, 그다음 세 번째는 합계 범위가 하나가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앞에 두 개는 count if 함수하고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SUMIF 함수에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SUMIF 함수에 들어가면 요 첫 번째 칸은 조건에 맞는지 검사할 셀들, 조건 범위. 두 번째 칸에는 조건을 지정하는 수식도 쓰라고 나와 있죠. 이게 조건.
그죠? 세 번째는 sum range라고 나와 있잖아요. 합을 구할 실제 셀들.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곳의 합계 범위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왔냐면 티셔츠 앞에 나오는 게 조건이죠. 분류가 모인 거. 티셔츠에 해당이 되는 상반기 실적의 합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티셔츠 여기 티셔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요 숫자들의 합계가 얼마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sum if. 첫 번째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여서 조건이라는 건 티셔츠잖아요. 분류가 티셔츠인 거. 여기를 범위를 지정하고 조건은 뭐였어요? 티셔츠. 티셔츠를 써주시면 되고 실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상반기 실적이잖아요. 여기를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옆에 거는 또 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뭐가 구분이 모인 거 중국어에 해당이 되는 여기 중국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중국어에 해당이 되는 학습자 수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국어 여기 중국어죠? 이게 중국어. 요거에 대한 합계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답을 구하고자 하는 셀에다가 클릭을 해놓고 다시 sum if 함수에 들어가서 어디에요? 첫 번째 칸은 조건이 있는 곳의 범위죠? 구분. 여기 구분이 있는 곳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조건은 뭐라고 써야 돼요? 중국어. 그리고 실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중국어에 해당이 되는 학습자의 수니까 이 부분이 되는 거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724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썸if 함수도 단독으로 나오게 되면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제 가끔씩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나오냐면 썸if와 countIF 함수가 같이 나오는 경우들 썸if 함수와 countIF가 같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뭐를 구하라고 하냐 하면 이 문제를 잠깐 한번 봐볼게요. 우산 여기 보면 이렇게 우산이 있잖아요. 우산 제품에 해당이 되는 이 회원가들이 있어요. 이 회원가들의 평균을 구하래요. 그럼 우리가 보통 평균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국어, 영어, 만약에 수학이라고 하는 점수가 있어요. 90, 여기 80, 만약에 70점이 맞았다. 그럼 우리가 이 평균을 구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평균을 어떻게 구해요? 뭐 에버레이지를 구하면 딱 구할 수 있지만 직접 식을 써서 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90이 있는 셀 이거 더하기 얘 더하기 가로로 닫고 나누기 얼마로 해요 우리가 세 과목이니까 3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 평균값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평균값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여기에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냐 하면 여기 봐볼게요. 보시게 되면 이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앞에 이 국어, 영어, 수학을 다 더한 거, 요 다 더하는 거 있죠. 요 다 더하는 게 바로 썸if예요. 이 우산 제품에 대한 합계를 구해주는 거지. 합계를 구하고 이 세 과목이라고 하는 3이라는 거 우리가 국영수가 세 과목이니까 3이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우산 제품에서 이 제품 종류 중에서 세 개가 있는 거, 우산이 세 개가 있다라는 거, 그 개수를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 개수를 구해주는 거는 count if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해주는 거는 sum if. 뒤에 그 몇 개다라고 하는 개수를 구해주는 거는 count if. 중간에 나누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누기를 해줘야지만 뭐가 구해지는 거예요? 평균이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sum if가 나오고 count if가 나온다. 그래서 평균을 구하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는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누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sum if 함수와 count if 함수가 주어지면서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 나누기를 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 두 개의 함수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average if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한 번에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average if라는 함수가 주어지지 않고 sum if와 count if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고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해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평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꼭 요 형태의 유형을 꼭 알고 계셔야 돼. sum if와 count if 함수가 주어지면서 평균을 구하라고 한다라고 하면 꼭 뭐를 하셔야 돼요? 나누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럼 한번 봐볼게요. SUMIF 함수에 들어가서 SUMIF 함수에 들어가서 똑같죠? 조건이 있는 곳에 범위를 지정하고 조건은 우산이었으니까 우산 적어주고 계산을 실제 해야 되는 건 우리 회원가의 합계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회원가의 합계가 있는 곳에 범위를 지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나누기를 해야 돼요. 여기 수식 입력줄에 들어가서 여기서 나누기를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기를 넣고 우리 함수 추가할 때는 이름 상자 가서 추가하죠. count if 들어가서 제품 종류가 우산의 개수가 몇 개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제품 종류가 있는 곳을 범위를 지정하고 조건에다 뭐라고 쓰면 돼요? 우산. 그러니까 결국에는 SUMIF에 들어가는 조건과 COUNTIF 함수에 들어가는 조건은 같아야 되겠죠. 같은 조건에서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확인을 구해주면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 또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개발 1팀에 해당이 되는 기본 예산의 평균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 더해서 개발 1팀이 3개니까 나누기 3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SUMIF와 COUNTIF가 주어지면서 평균을 구하라고 한다면 중간에 뭐 해야 돼요? 나누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저희 SUMIF 들어가서 조건이 있는 곳에 범위를 지정을 하고 그쵸? 조건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개발 1팀 그리고 실제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여기를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일단 SUMIF가 완성이 됐으니까 확인을 눌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식 입력줄에 들어가서 나누기 해주시고 다시 함수를 추가를 해야 되겠죠? count if로 그래서 개발 1팀의 팀이 몇 개냐? 범위 지정하시고 조건에다가 개발 1팀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count if와 SUMIF가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유형의 문제는 여기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였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count if 단독으로 나올 때 count if 함수에 함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 그리고 SUMIF 단독으로 푸는 거 count if 함수와 그 SUMIF가 주어지면서 평균을 구하라고 했을 때는 중간에 우리가 나누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 요 문제를 몇 번씩 반복해서 좀 한번 풀어보시게 되면 그런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쉽게 대입해서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